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11월 2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볼게요. 자,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렸죠. 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했고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자, 야당인 민주당에서 하원을 차지함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하원은 민주당 차지가 되었고요. 자, 향후에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하원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갑자기 고위급 회담 연기되면서 남북 경협주들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향후에 다시 일정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또 남북 경협주도 움직임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FOMC 11월 7일 8일 양일간 열렸는데 역시 11월 달에는 기자회견이 없는 FOMC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동결이 되었고, 자, 이번 FOMC에서 중요했던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12월 달에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자,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의지를 한번 재확인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12월에 기준금리 인상한다면 올해 4차례 인상할 것이고 내년에도 3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긴축을 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FOMC 결과 시장에서는 다소 매파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자, SDC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8이 같은 날 11월 7일 8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자, 이번에 상당히 중요했던 것은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중요했는데 폴더블 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스마트폰 부품주들 특히 OLED 관련됐던 종목들이나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폴더블 폰 정리할 때 좀 더 힘을 줘서 얘기했던 종목이 있었죠. KH바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해당 종목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이번에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조금 일시적인 상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CES 있죠. CES 있고 폴더블 폰이 드디어 이제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자, 내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빼빼로데이인데 중국은 이제 광군제라고 해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래서 중국 광군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일을 하는 기간인데, 자, 그동안은 광군제가 열릴 때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들의 좀 매출도 떨어지고 했던 것이 영향인지 영향이 상당히 미미해 보이고요. 다 국제유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WTI 지수 기준으로 60.19달러까지 한 76달러까지 올라갔던 국제유가가 한 달여 만에 60달러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요. 60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번에 FOMC 결과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약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1128.3원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 0.5%,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0.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좀 약세를 보였고, 자, 코스닥 지난주에 상승하고 이번 주도 초반에 조금 올라갔는데 코스피는 2100, 자, 코스닥은 700, 상당히 강한 심리적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라인인데 결국 돌파 시도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갔으나 안착하지 못하고 매물이 나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코스피는 2100, 코스닥은 700이 상당히 강한 저항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다시 2100, 700 라인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 좀 몇 번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있었죠.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시장은 상당히 강하다가 막판에 조금 누르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옵션 만기일 계기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자, 주식시장 차트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 봤을 때 한 달 정도를 급락을 한 이후에 지난주에 이제 양봉으로 좀 지수를 올려놓고, 자, 2100선을 넘어갔었습니다. 이번 주에 2120까지 올라갔었고요. 2120
안착까지 올라갔었으나 결국 2100선 안착하지 못하고 지금 2100선이 주봉상 5일선 정도 근처에 있는데 해당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가 뭐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언젠가는 5일선 위로 올라가겠지만 지금 빨리 여기서 좀 올려놔야지 자 그동안 하락했던 것의 한 절반 정도 2200선 정도까지는 조금 빠르게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자 2100 뚫고 한 2150에서 2200 정도까지 네, 빠르게 상승을 해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봉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놓고 보면 2100선을 몇 차례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번 주 수목금 3일간 돌파 시도했으나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갔다가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 네, 이렇게 음봉이 3개 나왔죠. 음봉이 나왔고요. 자 이제 21선, 뭐 5일선, 이렇게 11선 이렇게 중기, 단기 이평선들이 모이는데 자, 여기서 모였을 때 방향성이 위로 나올지 아래로 나올지 뭐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만큼 2200선 근처까지 여기죠. 2170 정도까지는 뭐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뭐 2100은 뚫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뭐 녹록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잘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0선을 돌파를 자 수요일이었죠. 700.25까지 딱 올라갔다가 바로 밀려나면서 이번 주에 뭐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5일 중에 4일 정도가 음봉이 나오는 역시 시장에서 이제 조금 밑에서부터 620선 정도에서부터 1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코스닥도 한 740 정도 요 정도 라인까지는 지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올라오겠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상당히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740은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만 여기서 빠르게 올라오면서 강한 힘을 좀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뭐 상당히 어렵다가 밑에서부터 조금 올라오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좀 더 그동안 하락했던 폭을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은 좀 회복을 해줘야지 투자하시는데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텐데 계속해서 만만치 않은 시장 한 일주일 지난주 일주일 정도만 강한 모습 보여줬고 이번 주도 결국에 강한 모습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이 마음에 썩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간 많이 하락했던 것만큼 일단 기술적으로 좀 더 반등할 여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죠. 남북 경협주 이번에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되면서 좀 밀려났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또 서울 방문하면 그런 이슈 받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이벤트들 발생할 텐데 해당 이벤트들도 조금 잘 짚어보면서 투자 준비하시면은 저도 폴더블폰 정리해서 방송했던 것처럼 또 좋은 정보 준비해서 네, 또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11월 2주차 주간시장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다음 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